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116페이지입니다. 5번 문제인데요.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 결국은 뭐냐면,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이 돼서 임대인 소유가 됐다면 부속물 매수는 청구하지 못하고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게 된다는 점하고요.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 없지만,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이제 지엽적인 거. 필요비는 임차인은 지출 시 청구하고요.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청구합니다. 따라서 1번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1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으로 일체가 됐단 말이죠. 그 말은 부합됐다는 말이고, 따라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2번은 X가 되고요. 3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 없으니까 3번도 뭐죠? X가 되고, 4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여관방에서 하룻밤 잔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는 청구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5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X입니다. 1년이 아니라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되네요. 6번 문제입니다.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을소유 X 토지를 임차하여 Y 건물을 신축하고 보존 등기를 마쳤다. 다음 중 틀린 것을 찾는데, 일단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문제죠. 그죠? 따라서 1번 보시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1번은 맞는 질문이고, 2번, 이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물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3번, 갑의 건물 매수 청구가 적법한 경우 을의 대금 지급이 있기까지는 건물 부지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수 청구가 적법하면 쌍방 간에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따라서 대금 지급이 있기까지는 건물 부지 임료는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갑이 Y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저당권은 건물에 설정됐지만 토지에 관한 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경락을 받은 병은 건물에 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기 때문에 4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5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토지 임차권과 Y 건물을 병에게 양도했다면, 임차권을 양도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병은 을에게 임차권 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됩니다. 7번입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데, 1번, 동의를 얻고 매수해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부속물 매수 청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에 대해서는 동의 같은 거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1번,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된다는 지문은 X가 되겠죠. 2번,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겠죠. 그러니까 매수를 청구한다는 말은 결국은 내 건데 사란 얘기잖아요. 근데 지상물을 타인에게 팔았으면, 소유권을 이전했으면 더 이상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겠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원칙적으로 존속기간의 만료를 소멸하고 갱신 청구를 하고 거부당해야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죠. 다만 예는 뭐냐면 4번이죠.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어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청구할 필요 없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따라서 4번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겠죠. 5번 지상물 매수 청구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 없고요. 만약에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특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 자체는 무효이기 때문에 5번도 물론 X가 되네요. 자, 넘기셔서 8번 문제입니다. 8번 임대인 갑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임대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1번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에 반하는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채무를 이행 제공하지 않으면 을은 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고 만약 이러한 동시 이행 항변권이 인정된다면 적법한 점유이기 때문에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4번 자 동시항변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요. 만약에 계속해서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이득은 반환해야 한다.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4번 갑의 보증금 채무를 이행 제공하였음에도 을이 주택의 명도를 하지 않는 경우는 갑은 그 보증금 채무 이행 제공 없이 명도 청구를 하더라도 을은 동시행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나중에도 이행 제공을 해야 동시행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은 뭐죠? 이행 제공을 해야 이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을이 갑에게 변제기간 도래한 대여금 채무를 가지고 지고 있다면 을은 갑에 대한 보증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X입니다. 이거는 외우시는 건데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는 상계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답은 5번이 됩니다. 9번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 갑의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 건물을 임대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이죠. 일단 문제에서 주의하실 것은 동의 없이죠. 그러니까 동의 없이 무단으로 뭐 했다는 얘기예요? 전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번과 같이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더라도 갑에게 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려면 전대차에 대해서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이번 질문도 동의를 얻어가지고 전대차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답은 4번인데 왜 4번이냐면 자 무단으로 전대차했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아직 해지되지 않고 있다면 전차인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고 따라서 옳은 것은 3번이고 3번이 답이 되고요. 4번이나 5번 같은 것들은 다 뭐냐 하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인 경우의 내용이기 때문에 다 틀린 질문이 됩니다. 10번입니다. 갑수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이를 다시 병에게 전대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일단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뭐냐면 건물의 소부분, 방 한 칸 이런 걸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넘기셔서 11번입니다. 건물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들이 병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그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옳은 곳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자, 동의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기억. 갑과 을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어요. 따라서 전차권은 보호되어야 되기 때문에 병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오, 맞는 지문이 되겠죠. 니은번. 전대차 종료 시에 병은 건물의 사용의 편익을 위해 을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만약에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전대인인 을이 아니라 임대인인 갑의 동의를 얻었거나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 하나이기 때문에 니은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디귿번.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가 됐어요. 그러면 전차에는 목적물을 돌려줘야 되는데 갑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따라서 병은 건물을 갑에게 직접 명도해도 을에 대한 건물 명도 의무는 면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겠죠. 리을번. 을의 차임 연책 이익의 차임에 달해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임의적으로 임차권을 소멸시키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전차인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고요. 전차인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갑은 병에 대해 그 사유의 통지 없이도 해지로서 대항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따라 답은 기억 릴에서 2번이 답이죠. 12번입니다. 임대차 계약.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제외의 당사자가 아래의 권리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 해가지고 임의 규정을 찾으라는 거죠.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약자 보호 규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강행 규정입니다. 단 필요비나 유익비와 같은 비용 상한 청구권은 임의 규정이거든요. 따라 답은 뭐죠? 2번이 되고 필요비 유익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라는 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제 민사특별법에 관한 기출문제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이제 뭐가 나오고 있냐면 페이지 122페이지 보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나오고요.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한 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기출문제를 뽑았기 때문에 대충 5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23회 때는 특이하게도 2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총 6문제고요. 실제로 여기 남아있는 6문제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 양이 적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여기에 나와있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자, 틀린 걸 찾습니다. 1번을 보시면 자, 주택임차권은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보증금 반환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되고 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죠? 1번인데 읽어보면 대항력 있는 주택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었더라도 임차인은 이 사실을 안 때로부터 뭐라고요?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따라서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했다면 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뭐 할 수 있냐면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지문이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은 뭐 당연한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당연한 지문이고 4번 자, 우리가 대항력이 발생하려면 전입신고하는 지번과 동호수가 정확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번과 동호수까지 모두 정확해야 되지만 다가구 주택은 지번만 정확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4번 다가구형 단독주택의 임대차에서는 전입신고를 할 때 집원만 기재하고 동호수에 표시가 없어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자, 주택 임차권이든 지상권이든 용의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따라서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은 용의권이라면 종류와 상관없이 무조건 소멸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5번 보시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췄다는 말은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경매가 되면 무조건 소멸돼야 되기 때문에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순위 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용의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비교하고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다면 권리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조건 소멸한다는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2번 문제입니다. 옳은 걸 찾네요. 1번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지위와 재량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에요. 자, 이런 경우 우리 판례는 이 사람은 주택 임차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두 가지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고요. 두 가지 권리는 전혀 별개의 권리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경매를 신청했더라도 주택 임차권자로서의 권리는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따라서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 임차인과 전세권자의 지위를 함께 가지는 자가 임차인 지위에서 경매법원에서 배당을 요구했다면 아직 전세권을 행사하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 요구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양수한 자. 이거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 양수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인인 경우에는 주택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우선 변제권을 대위에서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판례가. 다만 최근에 개정한 사항인데 만약에 이 양수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대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라고 주택임대차법이 최근에 개정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좀 나눠서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따라서 여기서 양수한 자가 금융기관이란 말이 없죠. 따라서 이 사람은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권자 지위에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임차권자는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 소유재가 달라지더라도 그 대지의 환가 대금에 대해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미 대항 요건을 갖췄기 때문이죠. 따라서 새로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가 있겠죠. 답은 4번입니다. 5번 주택 임차인 사망했어요. 그러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받습니다. 언제 받느냐? 임차인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던가 또는 상속인이 있더라도 가정 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이촌 이내의 친족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상속권자가 있다면 상속권자가 우선해서 임차권을 승계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하던 사실혼 배우자는 항상 상속권자에 우선하여 사망한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는 지문은 뭐죠?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임차권을 단독으로 승계받는 경우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 하나입니다. 답은 4번이죠. 넘기셔서 3번 문제입니다. 틀린 걸 찾는데 2번을 보시면 주택의 전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관방인가요? 그죠? 펜션. 그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겠죠. 이렇게 쉬운 문제는 되죠. 그죠? 4번 문제입니다. 2013년 2월 1일 갑은 의뢰 소재, 서울 소재 엑소주택을 보증금 7천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여 임차하면서 같은 날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찾는데 일단 1번 2014년 1월 1일 을은 갑에게 500만 원의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일단 2014년 1월 1일이면 아직 1년이 안 됐죠. 1년이 안 됐다면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2번 2014년 3월 1일 갑은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하더라도 을은 약정기간의 만료를 이루어 갑에게 X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주택임대차는 최단기간 몇 년이 보장이 되죠? 2년이 보장되므로 임대인은 1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3번 2013년 6월 1일 동거 가족이 없는 갑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로 이전하였더라도 계속하여 X주택이 거주하고 있었다면 대항력은 유지된다. X입니다.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인도받고 주민등록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4번 2012년 10월 1일 을이 병익의 X주택에 대하여 건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면 그러면 2012년도 12월 1일이니까 주택임차권보다 전세권이 뭐죠? 주택임차권이 보다 뭐가 빠르죠? 저당권이 빠르죠. 따라서 갑은 3,500만 원 한도에서 병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겠죠. 그죠? 다시 한번요. 2012년 12월 1일 을이 병익의 X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면 지금 주택임차권자보다 뭐가 더 빠르죠? 병이 더 빠르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가 되네요. 5번 2014년 7월 1일 을에게 정익에 X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치 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정에 대하여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새로운 소유자에게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전 소유자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뭘 제기해둬야 되죠? 이의를 제기해둬야 되겠죠. 따라서 이의를 제기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정에 대해야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러 하는데 1번 주민등록 신고는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주민등록이 된 거는 전입신고한 때를 의미합니다. 전입신고한 때라는 것은 결국 담당 공무원이 그 전입신고를 수리한 때, 받은 때거든요. 따라서 행정청이 수리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질문은 X가 되죠. 2번 등기명령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 타인명의 임차권 등이 끝난 뒤까지죠. 그럼 이 사람은 이사 가더라도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가 됩니다. 유의하실 것은 새로 이사 오는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라도 보호받을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소액 보증금을 내고 그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가 됐어요. 그러면 임차권은 무조건 소멸돼야 되기 때문에 경매의 매수인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4번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요. 인도받고 전신고 주민등록으로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확정 일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고요. 5번 주택 임차인의 우선 면세권은 주택, 건물에 대한 환가 대금뿐만 아니라 대지에 대한 환가 대금에도 미칩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이죠? 2번이 됩니다. 6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곳은 1번 임차주택이 미등 경우 당연히 적용됩니다. 임차주택이라면 그것이 무허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습니다. 니은번 일시 사용을 위한 것이 명백하다. 여간방, 펜션, 주택임대차보호법 당연히 적용되지 않고요. 디귿번 주택인지 아닌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됐다는 말은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을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고 나서 임대했다는 의미겠습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로 보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주택임차 임대인은 건물의 소유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했으나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보호받았기 때문에 답은 기역 디귿 리을 해가지고 3번이 되는 거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